경주버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경주시의원 한 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가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날 폐를 한 경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予備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의원들이 연간 받는 의정비가 최초로 4천만 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경주시의회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인상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데 따라서 경주시 의회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 군, 구 의회 의원의 경우에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로 종전에 월 90만 원 이내이던 것을 120만 원 이내로, 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 30만 원 이내로 각각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 한 명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작년까지는 월 1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40만 원이 정액이 된 겁니다. 네. 이걸 1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1,300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연간 1,3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480만 원이 정액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월정수당도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시의원들의 의정비라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크게 이 월정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월정수당은 1인당 연간 경주시의회의 경우에 2,305만 8,360원에서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적용해서 연간 2,345만 400원으로 이렇게 정액이 됐습니다. 월 평균 월정수당은 195만 4,200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월 32,600원, 연간 3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비 매월 상한액이 150만 원하고 월정수당 올해 인상된 것 195만 4,200원, 이렇게 합치면 시의원 한 명이 받는 연간 한 달 동안 받는 의정비는 월 345만 4,200원이 되고, 이거를 작년에 월 302만 1,530원에 비해서는 한 달에 43만 2,670원이 더 정액이 되는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연봉으로 보면 작년 3,625만 8,360원에서 올해 4,145만 400원으로 519만 2,040원이 정액되는 셈입니다. 이 정액되는 의정비는 올해 1월 지급분부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4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인상되는 의정비는 올해 1월 달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을 더 소급해서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경주시 의회 의정비가 4천만 원을 넘게 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의정비도 인상된 만큼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근린공원인 황성공원을 근린공원 문화공원으로 분리하는 계획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빗대서 흔히들 경주시의 센트럴파크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고성공원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주 황성공원 기능을 근린공원하고, 전체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황성공원의 기능을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으로 분리하는 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9일 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이 근린공원하고 앞으로 나눠질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이 보행자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조건이 붙은 조건부 가결인데요. 기존의 황성공원, 전체 근린공원이 89만 5,373 평방미터인데, 이 가운데에서 30만 제곱미터 정도는 문화공원을 하고, 나머지
57만 7천 평방미터는 그 옛날 고성숲 원형을 복원하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하자. 뭐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은 2021년 10월 달에 변경 승인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또 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후속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해서 그 시민들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문화예술이나 공연 및 전시, 또 전통문화의 보고 및 전수 등의 활동을 하는 이런 공원을 우리가 문화공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화공원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각종 공연장, 전시관, 이런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공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인공구조물 신축이 근린공원에 비해서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반면에 근린공원은 이른바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숲이 많고 녹지공간이 많은 일반적인 이런 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용도상.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체가 근린공원인 이 황성공원을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분리를 하는 것은 이 황성공원의 각종 인공건축물이 현재는 그 법적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들어서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분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밝히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 네. 황성공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이 공원 기능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전체 근린공원인 황성공원에 더 이상 인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렵게 된 이런 법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부지를 합한 면적이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전체 황성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뒀을 때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그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황성공원에 경주시가 그 복합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현재처럼 이 근린공원에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원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는 기존 황성공원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2020년에 그 경주시 전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황성공원을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도시계획 여러 가지 이제 실행 계획들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분리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 근린공원 쪽은, 남아있는 근린공원은 옛날 고성숲 복원이라든가 이래서 근린공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 1967년 이후에 전체가 근린공원이었던 이 황성공원을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으로 이 분리한 것 자체가 전체 공원 기능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황성공원의 본래적 의미의 공원 기능은 후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보면 이 앞으로 이제 문화공원 쪽은 그 복합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인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또 남은 근린공원은 뭐 경주시는 잘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67년 이후에 황성공원의 훼손 과정을 보면 늘상 행정기관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내 체육관도 짓고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뭐 이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불가피하다라면서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인공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 활동 그리고 오늘을 잘 기억하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황천공원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시의회 181회 임시회에 경주시가 그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안을 제출했고 경주시 의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이 뭐냐면 청년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자 이런 목적인데 이 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이 가운데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일단 청년 세대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 그 혼인신고일로부터 그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및 신혼부부 가운데에서 이 무주택, 집이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보증금이나 또 임대료를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 그 조례 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대상을 좀 넓게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 신청 기준을 보면 네. 경주시에 얼마를 살았는지 그러니까 경주시에 전입한 기간은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 월 임대료 뭐 이런 필요한 사람 공고할 때 이 공고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 그리고 무주택 가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령대 신혼부부이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그 일부 지자체가 전임 시점을 뭐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나 1년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해당 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일정 부분 좀 한 6개월, 1년 정도 설정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1인 가구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운데 경주시장이 정하는 자기 요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이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할 때 추가로 공지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지금 조례를 보면 그 특별한 내용이 추가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여서 일단 대상은 굉장히 넓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청년과 또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주택은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하나요? 일단은 이 조례를 보면 해당이 되는 임대주택은 경주시가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이 임대 사업자들 대상으로 일단 임대주택을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 주체는 임대 사업자가 주택 공급 주체가 되고요. 이 경주시에서는 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및 신혼부부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게 임대보증료나 월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주시가 비용 추계를 한 것을 봤더니 조례를 제출하면서 일단 연간 임대주택은 50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가구당 300만 원, 임대료는 월 5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이런 임대주택 지원에 연간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본 다음에 지원 대상이라든가 예산 확대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 비용 추계서만으로 보면 좀 양질의 주택 확보에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원 대상 가구가 50가구는 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50가구라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또 지원 기간도 기본 2년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 4년에 불과하다는 점, 또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딱 그냥 원룸 정도의 지원밖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좀 좋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조건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원 대상을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한 그 청년 중에서도 계층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자체 사한 기간은 굉장히 대상을 넓혀놓고 막상 지원한다고 할 때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한 계층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빛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